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3D 뇌혈관 조영술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법한 3D NGO를 왜 하는지, 어떻게 영상을 획득하며 재구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3D 스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3D 퓨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T나 MR 영상에서 뇌혈관에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을 때 엔지오그래피 검사를 합니다. AP와 라테랄, 즉 앞모습과 옆모습만 보고 혈관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2D NGO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D에서는 뱃셀의 딜라테이션인지 애뉴리즘인지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옵살믹 아테리 근처에 애뉴리즘이 있는 경우 OB 테스트를 실시해야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한 복잡한 구조의 AVM이나 듀랄 AVF에 대해서도 AP 라테랄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D NGO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3D NGO는 다양한 각도에서 병변의 위치와 모양을 파악하여 치료 계획,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이는 진단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D NGO가 개발되기 전에는 애뉴리즘 등의 리전을 다양한 각도로 로테이션하여 관찰하였습니다. 2D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혈관 구조를 알 수 없고 레졸루션이 현저히 낮아 슈도 스테노시스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도에 3D NGO가 본원에 도입되었습니다. 작은 애뉴리즘을 디텍션하고 복잡한 혈관 구조를 평가할 수 있어서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CT나 MR NGO보다 침습적이기는 하지만 3D NGO는 뇌혈관 아나토미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향상된 레졸루션과 리컨 알고리즘으로 더 정밀하여 현재까지도 이용이 되고 있으며 3D 리컨이나 듀얼 볼륨 퓨전 등의 다양한 연구로 발전해 왔습니다. 뇌혈관 조형 검사와 3D 검사의 건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뇌혈관 조형 검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3D NGO의 검사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모두에게 거리를 두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작년 2020년에 전반적인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3D NGO도 감소하였지만 점차 다시 회복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 1명이 더 필요할 정도로 3D NGO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3D NGO의 영상 획득 과정을 모식도로 보겠습니다. 우선 NGO 장비에서 3D 스캔을 하면 2D 라이브 영상을 보는 메인 워크스테이션으로 로우 데이터, 소스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PC 자체에서 전체 볼륨에 대해 퍼스트 리컨을 진행하고 3D 워크스테이션으로 데이터가 옮겨져 처음 3D 영상으로 구현됩니다. 이때는 NGO 장비에서 스캔한 전체 볼륨에 대해 리컨한 것이므로 화질이 떨어지고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심 영역을 지정하고 기타 파라미터를 조정한 뒤 세컨 리컨을 시행하여 3D NGO 영상을 획득합니다. 본원에서의 3D NGO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DR과 DSA 모드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DR은 한 번 회전해서 스캔하고 DSA는 두 번 스캔하여 3D 영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DR은 한 번만 스캔하므로 뱃셀뿐만 아니라 본도 같이 나타나고 DSA는 처음 스캔으로 마스크를 얻은 후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스캔하며 이 두 번의 스캔으로 얻은 데이터를 서브트랙션하여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DSA는 본과 뱃셀을 구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DR의 장점은 한 번만 스캔하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피폭설량이 대체로 낮고 스캔 타임이 짧기 때문에 환자의 모션으로 인한 아티팩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DSA 모드는 본과 분리하여 뱃셀을 볼 수 있으며 클리핑이나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등을 구별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DR 모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파라클리노이드 이외에 위치한 애뉴리즘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 DSA 모드와는 달리 마스크 이미지를 따로 얻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세팅 값을 조절하면 본의 음영도 함께 나타납니다. 다음은 DSA 모드입니다.
DSA 모드는 마스크 이미지를 서브트랙션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위의 영상처럼 본을 구별할 수 있어 파라클리노이드 애니리즘 등의 케이스에서 요구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 본 세팅에서 아세로를 제외하고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영상처럼 아세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의 영상처럼 클리핑 수술을 한 환자에 있어 뱃살과 클립을 구별할 수 있고 코일링 시술로 리커된 애니리즘에 대해서도 뱃살과 듀얼 볼륨 상태로 나타낼 수 있어 명확한 진단 및 치료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보겠습니다. 3D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처음으로 보이는 3D 이미지는 전체 볼륨에 대해 구현된 영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VOI, 이 볼륨 오브 인터레스트를 적절하게 지정하여 재구성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관심 영역만을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레졸루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컨 리컨 과정에서 혈관을 좀 더 스무스하게 보정하거나 환자의 움직임에 의해 아티팩트로 나타난 경우 모션 코렉션 기능을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3D 엔지오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저먼트 기능입니다. 여기 30cm 자처럼 보이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애니리즘의 사이즈나 스테노시스가 있는 뱃셀의 다이아메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코일이나 스텐트의 사이즈도 다양하기 때문에 코일링 등의 시술 계획이나 스테노시스의 정도를 평가할 때 꼭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또한 윈도우 세팅 값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같은 3D 이미지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VM 등의 복잡한 구조에서 피더나 나이더스 등의 목적 혈관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아래 보여지는 것처럼 애니리즘으로 의심되는 혈관에 대해 애니리즘인지 뱃셀의 딜라테이션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을 투명하게 만드는 트랜스페어런트 모드입니다. 시술 중 카테터의 셀렉션을 위해 3D 엔지오를 참고하여 어프로치하는데 목적 부위 근처 뱃셀들에 의해 겹쳐져 있는 경우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를 사용하여 셀렉션합니다. 또한 애니리즘의 사이즈를 측정할 때 다른 뱃셀들과 겹쳐져 있는 경우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를 활용하여 매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퓨전입니다. 듀얼 볼륨 리컨스트럭션이라고도 불리며 1번 영상처럼 서로 다른 두 3D 데이터를 얼라인이 일치되도록 맞추고 퓨전하면 2번 영상처럼 나타납니다. 이 2번 영상을 지정된 프리셋으로 구분하여 퓨전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특히 에이컴 애니리즘의 경우 퓨전이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에이컴 컴플렉스 에어리어에 위치한 애니리즘이나 페너스트레이션 등의 바스큘라 베리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어 진단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CCF 등의 듀랄 AVF 같은 경우에도 3D 엔지오를 이용하여 퓨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피스툴라가 있는 레프트 ICA와 레프트 ECA의 3D 엔지오를 듀얼 볼륨으로 퓨전하여 함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멀티플한 피더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으며 보기만 해도 복잡한 이 혈관들을 엠보할 때 오퍼레이터에게 정확한 아나토미와 피스툴라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의 성공률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 피폭설량 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MR, TOF 이미지를 비롯한 다양한 모델리티와도 퓨전이 가능합니다. AVM 등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각도로 특정 피더 및 나이더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AVM 주변 아나토미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D 엔지오에서는 럽처 포인트를 알지 못하고 MR에서는 어떤 베슬인지 모르기 때문에 MR의 소스 이미지와 3D 엔지오를 퓨전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뇌혈관 조영실 내에서는 모든 교수님들께서 3D 엔지오그래피를 애용하시며 뇌혈관 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시술의 플래닝과 퍼포밍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며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더 좋은 퀄리티의 3D 영상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완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은데 뇌졸중센터 심포지엄이라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AMC 뇌혈관 조영실에서 부끄럽지 않은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